안녕하세요. 동학농민운동 완전정복 2편입니다. 전 시간 1편에서는 동학운동이 발생하여 전주성을 장악한 뒤 조선 정부와 화의를 하고 동학군이 집으로 귀가하였다는 내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뒤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뒤 동학농민운동은 어찌 되었을까요? 그렇게 해산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답니다. 동학군은 얼마 뒤 다시 2차로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답니다. 그렇다면 왜 동학농민분들이 다시 재봉기하였을까요? 자, 우리는 그 내용을 다시 알기 위해 우리 역사를 조금 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자 조선 조정은 한편으로는 전주화약을 추진하였는데 다시 한편으로는 동학군을 배신하고 농민군을 진압해달라고 청나라에 군을 요청하였답니다. 이에 청의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자 일제도 갑신정변 후 맺었던 텐진 조약에 의하여 자신들의 조선 내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조선에 군을 출동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는 사이 조정과 동학농민군이 예상외로 전주화약을 빨리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조선 조정에서는 고종과 민비가 청군과 일본군에게 이제는 조선에 있어야 할 명분이 없으니 본국으로 돌아가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일본군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선을 삼킬 때가 되었다라고 계산한 일본은 그 걸림돌이었던 청을 걸어서 일제는 청일전쟁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일본은 군으로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 조정을 위협하고 그러면서 조선의 제도가 일본과 비슷해야 침략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조정을 친일파 김홍깁 내각으로 바꾸면서 제1차 가부개혁 작업을 강요하고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전주 하약지에 집으로 흩어졌던 동학농민군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봉준 장군을 비롯한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들은 일제를 이 땅에서 이제는 몰아내고 우리 백성들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라는 통로를 삼남지방 전역에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이미 귀가해 있던 농민들과 또 나라를 사랑하는 새롭게 합류한 많은 농민들이 일제를 물리치려고 다시 들고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다시 일어난 동학농민군을 동학운동의 2차 봉기 혹은 재봉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재봉기한 동학농민군들은 아주 많은 수가 충청도 논산에서 집결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외접을 물리쳐야 한다, 즉 외세배척을 결의한 후 한양의 일본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자라고 외치면서 경복궁을 향해 북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일본군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려고 남하를 합니다. 그리하여 두 세력은 공주의 우금치라는 고개에서 만나 전투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전투는 일주일간의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분하게도 동학군은 참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전투는 죽창과 대포의 대결이었습니다. 결국 동학농민군이 일주일이나 버틴 것도 지저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통한 이 전투를 우금치 혈전이라고 부른답니다. 이때 여러 많은 동학교도들이 돌아갔습니다. 문헌에는 죽은 이들의 피가 심리로 강을 이루었다라고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이가 죽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일제는 동학군을 토벌한다는 명분하에 충청 전라 지역에 무고한 많은 사람들을 무수히 살상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전투에서 패배하자 지도자 전봉준 선생님은 훗날을 위해 전라북도 순창으로 피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금이 탐이난 부하가 자고 있던 장군의 두 무릎을 끊어서 장군은 결국 잡히시고 말았답니다. 장군을 잡은 후 일제는 온갖 방법으로 자신들의 말을 들으면 살려주겠다고 회의하였으나 그는 듣지 않고 사형되어 41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도 많은 동학농민군들과 또 다른 동학운동의 지도자들도 잡히시거나 돌아가시었습니다. 결국 동학농민운동은 이렇게 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상이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결론은 동학농민운동은 패정개혁과 외세배척을 주장하시면서 일어났으나 결과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동학운동은 실패하고 우리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답니다. 결국 이 동학 농민군들의 희생으로 그 뒤 조선사회는 신분제 사회가 무너지고 평등하여지는 개혁의 길을 걷게 되었고, 또 그들이 외친 자주평등 정신은 그 뒤에 역사의 큰 밑거름이 되어 3.1정신, 광주학생운동 등으로 나아가 오늘날 K민주주의의 토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낡은 정치를 개혁하고 외세를 물리치려고 목숨을 바쳐서 일어난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동학농민운동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